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씩 댓글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 공통된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Q&A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스토리 채널의 주부스토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절세에 관련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용증 작성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뿅잉하루님과 필립무님께서 차용증을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차용증은 부모님께 돈을 받기 전에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되는 날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차용증이 해당 시점에 작성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보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이메일로 차용증을 전달한 뒤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를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허성훈님, 필리아님, 버거킴님, 라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원금을 상환할 경우 얼마나 상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정말 아무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차용을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 내역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도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금 상환한 내용이 없으면 차용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할 때 원금 상환 목적으로 이체를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며 차용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상환할 때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보다 소액이라도 차용증에 적힌 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내역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꼭 원금을 균등 상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만기 시점에 일시불로 잔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작성하신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작성된 내용대로 꾸준히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진도리님, 히히히님, 제이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변제 기한을 언제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차용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변제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작성된 대로 꾸준히 이행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자녀의 벌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차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성인 자녀는 10년당 5천만원까지 증여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시라면 변제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차용으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추가 공제 가능한 시점에 5천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차용증 및 이체 내역 등은 특정 시점 채무 면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환님과 필립무님의 질문입니다. 2억 이하일 경우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일 경우 차용증에 이자 지급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달 얼마만큼의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적힌 대로 꾸준히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립무님께서는 전세금을 부모님께 차용하는 상황인데 상환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문의하신
궁금하신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주는 케이스는 상당히 명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 시점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실제로 전세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채원님, 참깨빵 위에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친구나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특수 관계자 간 금전 소비 대차의 경우 별다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녹음, 문자, 증인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금전 대차 내용만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에게 큰 금액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명백하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친구에게 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매수할 생각이시라면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긴 하지만 차용증 유효 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통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제 기일은 너무 늦지 않게 합의하에 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특수관계자의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김소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차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소아님 상황 역시 부모 자식 간 금전 소비 대차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상황입니다. 사실 2년 동안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소액이지만 꾸준히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준성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2억 미만의 금액을 차용할 생각이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밖의 차입금 란에 적고 필요한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항목은 현금 등 기타 항목입니다. 많은 분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고 현금 등 기타 항목에 큰 금액을 작성하시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적금이 아닌데 굳이 예적금으로 적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명확히 차입으로 작성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솔직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흐왕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자 간의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그 이자의 합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때 추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흐왕매님께서는 국세청에서 1,00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글을 보면 비과세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비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증여재산 가액으로 추가되지 않는 기준 금액이 맞는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연 단위로 기준 금액을 넘겼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5천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억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차용증에 작성한 대로 계좌 이체의 내역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여러 개 작성하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받았다고 신고만 하시면 별다른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하시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분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한 뒤에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테크 상식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지 상담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료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통해서 재테크 상식 하나 더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시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전문가분께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